자, 이번 시간엔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헤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화면은 화면처럼 되어 있고요. 자, 완료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헤더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고 부분 볼 거예요. 자, 현재 우리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배경, 임시로 줬던 배경을 없애버리고 위에 공간을 좀 추가해서 완료본과 똑같이 나오도록 해볼게요. 메인 CSS 오픈하시고요. 헤더 부분에 와이어프레임 단계에서 추가했던 배경, 로고 부분의 배경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사이드의 배경도 빼고 지울게요. 그 다음에 메인에 넣었던 배경도 빼겠습니다. 지우고요. 로고 부분의 배경도 빼고 여기에다가 패딩 탑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부분 똑같이 나오게 했고요. 다음 메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이렇게 해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서브 메뉴는 안 보이게 하고 이것들 배경 그리고 높이가 나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와이프레임 단계에서 추가했던 배경은 모두 지워버리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사이드에 여기 내부에요. 내부에서 높이가 있었거든요. 높이 빼버리고요. 하이트 빼겠습니다. 배경도 임시로 넣었던 배경이 아니라 색깔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너비를 정확하게 지정하겠습니다. 180픽셀로 너비를 지정하고 마진을 이용해서 공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위에 10픽셀, 오른쪽 없고요. 아래도 없고 왼쪽에 10픽셀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얘 너비가 요게 너비가 200이었으니까 양옆에 10픽셀의 여백을 두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180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자, 저 상태에서 이제 메뉴의 높이를 좀 설정을 해볼게요. 내부 어사이드 안에 li에 그게 원뎁스든 투뎁스든 간에 높이는 똑같이 나와야 될 거니까 라인 하이트를 똑같이 40을 줄게요. 그거 안에 글씨들은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li들이 다 나온 거고요. 이 상태에서 A 태그가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다 쓰고 흰색이 나오도록 해볼게요. 그게 메인 메뉴였죠? 메인 메뉴. 원뎁스의 메뉴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뎁스 바로 밑에 있는 li, 바로 밑에 있는 a 해서 일단은 원뎁스의 글씨는 흰색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서브 메뉴들은 일단 배경색을 회색으로 해볼게요. 서브 메뉴 백그라운드를 회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서브 메뉴 안에 li들 요것들을 마우스를 여기에 올려도 얘가 링크가 먹게끔 A가 이거 안에서 공간을 모두 사용하게 디스플레이 블락을 넣어 볼게요. 서브 메뉴에 가서 서브 메뉴에 li 안에 A에 가서 디스플레이 블락하고 색깔을 일단은 흰색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화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도 지금처럼 손가락 모양이 나오죠? 자, 이러고 마우스 올렸을 때 여기에 마우스 올렸을 때와 여기에 마우스 올렸을 때 스타일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뎁스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부터 먼저 해볼게요. 아까 썼던 선택자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호버라고 할게요. 백그라운드 지정하겠습니다. 칼라 얘도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이 디스플레이 블락은 여기 있어도 되고요. 애초에 여기 있었어도 됩니다. 지금 교재에서는 도서에선 여기 있는데요. 저는 마우스 올리기 전 위치로 바꿔볼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배경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바뀌기 했고 그러면 서브 메뉴에도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이 바뀌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브 메뉴가 얘였으니까 얘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라고 해서 선택자를 복사한 다음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해주고 컬러 바꿔볼게요. 자, 저장하고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색깔을 바꿔줬고요. 이제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 이 서브 메뉴들은 안 보여야 되니까 서브 메뉴에 가서 예죠? 디스플레이를 난 걸게요.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난 걸어서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는 건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스크립트, 해당 부분의 스크립트 바로 작성을 해볼게요. HTML에 가봅시다. 조금만 줄여서 이렇게 볼게요. 자, HTML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스크립트 main.js라고 해서 작성했고요. 컨트롤 클릭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메뉴 변수를 먼저 설정해 볼게요. 우리가 클래스명 메인 메뉴로 해서 만들었죠. 메인 메뉴 바로 밑에 있는 li에서 원뎁스의 메뉴를 변수에 잡고 이 변수명의 마우스가 올라가면 마우스 오버 알릴 마우스가 나가면 알릴 그래서 큰 구조를 작성하고 마우스가 들어왔을 때 마우스가 들어온 그 요소 디스로 받아오고 그 안에 자신 요소를 찾아서 그 자신 요소가 아래로 펼쳐지면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 슬라이드 다운 해서 펼친다.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마우스가 나간 그 li를 찾고 거기 안에 UL을 다시 올린다. 슬라이드 업 해볼게요. 저장하고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해서 잘 열리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 네, 이렇게 하면 메뉴의 스크립트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슬라이드 부분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부분의 지시사항을 보면 얘가 그 자리에서 fade in, fade out 효과가 된대요. 그러려면 슬라이드들은 모두 겹쳐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기준으로 겹쳐 있게끔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는 이제 자동으로 fade in, fade out 돼서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 슬라이드의 제목의 스타일 잡아 볼게요. 슬라이드는 지금 요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H2 얘를 앱솔루트로 붕 띄워서 정 가운데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안에 H2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안에 H2라고 해서 선택자를 만들고 포지션 앱솔루트 그러면 기준은 가까운 부모 중에 포지션은 기본값이 아닌 이 슬라이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left 50%, top 50% 이러면 자기 크의 반만큼 왼쪽으로 갈 수 있게끔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50%, 위쪽으로 50% 해서 센터가 되게끔 해 주십니다. 패딩을 이용해서 내부의 공간을 좀 추가하고요. 백그라운드 넣을게요. 검은색에 60% 정도 넣겠습니다. 컬러 흰색 추가하고 폰트 사이즈 키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에 제목들을 넣어줬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기 이제 컨텐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의 완성본을 보면 위아래 10픽셀의 공간이 있어요. 그거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메인 컨텐츠에 가서 여기에서요. 여기에다가 메인 슬라이드 끝난 다음이니까 슬라이드 밑에 넣을게요. 여기쯤에다 넣겠습니다. 메인에 컨텐츠 얘한테다가 위아래 패딩을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상하 좌우 해서 공간을 좀 추가했어요. 그리고 여기 임시 넣었던 배경색들은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얘 말이에요. 요거는 제거할게요. 제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갤러리 부분의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여기에도 지금 얘들의 높이를 줬기 때문에 여기다 높이는 안 줘도 따로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서에는 여기에도 백그라운드가 흰색이 이렇게 있고 하이트가 200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요건 추가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여기 안에 요소들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서랑 똑같이 남겨놓긴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탭 부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탭에서는 메뉴 부분부터 가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탭 메뉴에 LI를 가로 배치하면 되겠죠. 탭 메뉴에 LI를 선택해서 플롯을 이용해서 가로 배치를 해요. 자, 그렇게 하고 얘들의 A에 가서 링크의 스타일 좀 만들게요. 디스플레이 블락해서 크게 잡히도록 해주시고요. 상하 패딩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더 추가할게요. 아래쪽에는 보더가 없게끔 해주시고요. 백그라운드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메뉴에는 흰색의 배경을 넣고자 합니다. HTML에서 보시면 탭 메뉴에 기본적으로 앞서 HTML 작성할 때 액티브를 넣어놨어요. 액티브가 있으면 흰색으로, LI에 액티브가 있으면 A의 배경은 흰색으로, LI에 액티브가 있으면 A는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부분은 탭 컨텐트, 여기 얘 둘을 감싸고 있는 탭 컨텐트 스타일부터 잡을게요. 얘를 기준으로 요 div 두 개를 전 절대값으로 붕 띄워서 배치를 할 거예요. 탭 컨텐트 스타일 잡을게요. 내부에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요. 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앞서 보더와 똑같으니까 복사해서 쓸게요. 이렇게 하고 얘를 기준으로 그 안에 요소들을 가로 배치하겠대요. 그러면 그 안에 요소들을 겹쳐 놓을 건데 겹쳐 놓은 것들은 높이가 안 나올 거니까 얘한테 높이를 주셔야 됩니다. 높이와 패딩이 더해져서 제가 의도한 크기보다 커질 수 있으니까 박스 사이징을 이용해서 높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거 안에 div들을 바로 밑에 있는 div들을 모두 겹쳐 놓겠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로 겹쳐 놓고 기본 위치 왼쪽에 딱 붙어 있어, 탑에 딱 붙어 있어, 하지만 보이지 말어 라고 해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해줍니다. 자, 얘가 언제 보이게 하는 거냐면 얘한테 액티브가 있을 때 그 액티브는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넣어줄 거고 이 div에 액티브가 있으면 그러면 화면의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해라 라고 해서 보이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임시로 여기에도 액티브를 추가해 볼게요. 노티스에도 임시로 액티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화면과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노티스의 스타일을 이제 잡아보도록 할게요. id 노티스의 스타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추가해서 좌우의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요. li의 스타일 높이를 줄게요. 라인 하이트를 이용해서 높이를 주면서 그거 안에 글씨가 센터에 있게끔 해주고 여기에서 날짜는 오른쪽으로 가도록 li 안에 스팬 태그 선택해서 플롯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날짜들이 오른쪽으로 갔고 짝수마다 배경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li의 짝수마다 네, 이렇게 해서 배경을 다르게 해줬습니다. li에 호버했을 때 스타일도 살짝 추가할게요. 그래서 마우스를 했을 때 살짝 두껍게 처리가 되게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공지사항의 스타일은 완성이 됐고 이제 갤러리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HTML에 가서 앞서 추가했던 클래스명을 일단은 갤러리로 옮겨서 갤러리가 나오게 해주시고 갤러리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도 가로 배치할 거니까요.
id 갤러리 안에 li를 선택하고 플롯을 이용해서 가로 배치를 할게요. 하고 내부의 공간을 추가했어야 되겠네요. id 갤러리에다가 내부의 공간을 좀 만들게요. 패딩 해서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 li마다 li의 너비를 줘서 지금 조금 넘쳐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li의 너비를 좀 줄게요. 갤러리 안에 li의 너비를 70픽셀 정도로 해주고요. 마진은 일단은 5픽셀, 상하 좌우 5픽셀 넣어볼게요. 여기 안에 이미지가 부모가 만든 이미지 li의 너비에 딱 맞춰 라고 해서 이 속성이 없으면 지금 이미지가 우리가 지정한 70보다 커요. 위드 100%에서 나오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잘 나와 있고 여기다가 이제 호버를 했을 때 오페서티를 살짝 조절해서 인터랙션 조금만 추가할게요. 오페서티를 0.5에서 마우스로 했을 때 살짝 밝아지는 걸로 했어요. 자, 여러분 갤러리 스타일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밑에 선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탭 컨텐트에다 선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던 위에 메뉴가 살짝 내려와서 여기를 가릴 수 있게끔 이 탭 메뉴에 가서 지금 위치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오도록 해볼게요. 포지션, 렐러티브에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살짝 내려오도록 값을 1픽셀 해볼게요. 그러면 살짝 내려왔는데도 여기에 얘보다 얘가 지금 뒤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가 앱솔트에서 위로 올라왔으니까. 저 탭 컨텐트보다 탭 메뉴가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Z 인덱스를 1 해서 올려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우리 눈에 더 가깝게 보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선을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액티브에 넣었던 건 일단은 열자마자는 사용자가 클릭을 안 해도 노티스를 볼 수 있게끔 노티스로 옮겨 놔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이 배너하고 바로가기 만든 다음에 요 스크립트 해볼게요. 배너와 바로가기는 그냥 여기 배너 요게 이미지 위에 그대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스타일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작성을 할게요. CSS 가보겠습니다. 배너 볼게요. 자, 클래스명 배너랑 클래스명 퀵링크랑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룹 선택자로 묶어주고요. 포지션 얘를 기준으로 그 안에 있는 제목들을 절대값으로 올릴 거고 여기에 우리가 지정한 너비에서 위드 100% 하면 이미지의 하이트가 원래 비율대로 커지면 잘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미지가 거의 정사각형이라서 그래서 걔를 가리도록 오버플로 히드를 걸게요. 하이트는 180 정도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 이제 배너부터 스타일을 좀 볼게요. 배너 같은 경우에 패딩을 양옆에 지금 여기 너무 바짝 붙어 있거든요. 떨굴게요. 10픽셀 이렇게 떨궈주고요. 그 다음 배너 안에 H2 그리고 퀵링크 안에 H2도 둘 다 똑같이 포지션을 이용해서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을 거고 레프트 50, 탑 50,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해서 자기 크기의 반만큼 나중에 이제 신규형에서 이런 거 가운데 배치할 때도 다 플렉스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고전적인 옛날 유형에서는 옛날 방법대로 하고 있어요. 일부러 RGBA 검은색에 60% 칼라 지금 슬라이드하고 똑같이 넣고 있어요. 슬라이드의 제목과 똑같이 넣었습니다. 돌아가자면 좀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자, 여기 안에서 이미지가 지금 너비를 다 안 쓰고 있어요. 이미지에 가서 너비를 다 쓰라고 할게요. 배너 안에 있는 이미지도 퀵링크 안에 있는 이미지도 부모가 만들어준 너비 안에서 100% 높이는 알아서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가기도 됐고
이 바로 가기에도 마우스 올렸을 때 스타일이 바뀌게끔 할게요. 배너 안에 A, 퀵링크 안에 A, 퀵링크 안에 A도 얘한테 마우스를 올렸을 때, 퀵링크 안에 A에도 마우스를 올렸을 때 오페서티를 살짝만 낮추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살짝 바뀌는 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탭 스크립트를 작성해 볼게요. 탭 얘를 클릭하면 일단은 메뉴에서는 클릭한 그 요소에 제가 갤러리를 클릭했다라고 한다면 갤러리에 액티브를 추가하면 되겠고요. 공지사항에 클릭하면 공지사항에, 그러니까 클릭했을 때 둘 중에 어디에 있든 액티브를 빼버리고 거기에만 액티브를 추가하는 걸 먼저 만들어 볼게요. 스크립트 가봅시다. 편수부터 만들어 볼게요. 탭 메뉴, 탭 메뉴 안에 li 변수로 잡고요. 그리고 탭 컨텐트도 변수로 잡을게요. 탭 컨텐트를 변수로 잡는 이유는 모든 탭 컨텐트를 안 보이게 할 때 이 탭 컨텐트에 있던 클래스명을 뺄 거기 때문에 변수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탭 메뉴를 클릭했을 때 클릭한 그 메뉴에만 액티브를 추가하겠대요. 클릭을 하면 할 일. 모든 메뉴에서 이게 이제 링크 먹으면 안 되니까 프리벤트 디폴트에서 프리벤트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을 막고요. 이러려면 매개 변수 2가 여기 있었어야 되죠. 하고 탭 메뉴 모든 탭 메뉴에서 액티브를 제거한대요. remove class에서 액티브를 제거하고 내가 클릭한 그 요소만 this만 선택을 해서 걔의 add class 해서 액티브를 추가한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 보시면 클릭했을 때 이렇게 메뉴가 잘 바뀌고 있어요. 짠짠. 자, 그러면 이제 더불어서 제가 이제 만약에 갤러리 클릭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탭 컨텐트에서도 둘 다 액티브를 제거하고 갤러리 클릭했다라고 하면 아이디 갤러리에다가 액티브가 들어오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일단은 변수명 타겟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뭘 보고 싶어 했는지 그 요소의 아이디를 확인해야 돼요. 그 아이디는 우리가 클릭한 이 메뉴에 제가 만약에 갤러리 클릭했다라고 하면 이 href의 요 샵하고 갤러리가 얘를 선택하는 jQuery의 문법의 그 선택자랑 똑같이 일치하니까 요걸 가져와서 그걸 타겟에 담을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클릭한 그 요소 this에 find 해서 A의 속성 중에서 href의 속성을 가져오는 거니까 attr 메서드를 이용해서 가져오고 그러면 클릭할 때 여기에 샵하고 뭐 갤러리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샵하고 노티스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jQuery에서 id 걔를 선택하는 건 이렇게 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걔를 보이게 해 라고 했을 때 이제 모든 탭 컨텐트는 안 보이고 모든 탭 컨텐트에서 마찬가지 액티브를 제거해 버리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요소를 선택하려고 했더니 내가 만약에 갤러리를 클릭해서 갤러리를 선택해서 걔를 보이게 원래는 무식하게는 이렇게 해서 얘한테다가 add class 해서 액티브를 추가하면 되겠는데 내가 지금 보고 싶어하는 그 대상의 아이디명, 여기에 이 아이디명이 변수명 타겟에 있으니까 저 변수명 타겟이 여기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다. 클릭해 볼게요. 갤러리, 공지사항 해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갤러리가 되겠고요. 자, 이제 푸터에 CSS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 부분의 CSS 보겠습니다. 완성본을 보면 푸터에는 로고가 왼쪽에 있고 메뉴가 오른쪽, 카피라이트도 오른쪽에 있으면 돼요. 와이어프레임은 이미 다 만들었으니까 CSS에 가서 로고의 배치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서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H2 그리고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의 로고부터 볼까요? CSS 봅시다.
푸터의 로고 왼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고요. 너비 200 화면 좀 조금 다시 볼게요. 푸터의 로고 플롯 레프트 걸려 있고요. 메뉴 얘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가 왼쪽. 자, 다음으로 푸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기존의 와이어프레임 단계에서 얘한테다가 플롯을 걸어 놨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왼쪽으로 끝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녀석의 높이가 여기까지 있어서 걸린 것 같아요. 검사 좀 한번 해볼게요. 갤러리 노티스 부분에 보시면 하이트 200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200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지금 넣었던 저 200은 빼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컨텐츠, 여기 200이라는 수치를 빼보면 얘가 있을 때, 지금 보시면 마우스 올렸을 때 보면 안 보이지만 얘가 높이를 이만큼 쓰고 있으니까 이게 탁 걸려가지고 이 로고가 왼쪽으로 못 가고 있었어요. 메인 CSS 106번에 여기 하이트는 이제 빼겠습니다. 이거 와이어프레임 단계에서 추가했던 건데 뺄게요. 여기에 하이트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잘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로고의 스타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단계에서 추가했던 배경들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로고의 위치 넣어 볼게요. 푸터 보겠습니다. 푸터에서 배경 추가했던 건 모두 제거를 하겠습니다. 배경은 모두 지웠고 얘를 감싸고 있는 부모여 푸터에 가서는 배경을 살짝 밝은 회색을 추가를 할게요. 백그라운드 이렇게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고 부분에 가서는 특별히 다시 할 건 없고요. 여기에서 일단 배경 빼줬고 자, 로고 위에 공간 조금만 추가해서 만들어 볼게요. 패딩을 이용해서 상하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아래로 살짝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는 가운데 정렬을 할게요. 카피라이트는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그 다음 메뉴들은 가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가서 가로 배치를 할게요. 푸터 메뉴는 플롯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글씨 성격을 이용해서 저는 얘도 가운데 놓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얘 안에 LI에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글씨처럼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락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가로 배치가 됐고요. 라인 하이트 이용해서 높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볼게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우스를 살짝 올렸을 때 도드라지게끔 볼드로 처리를 할게요.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하겠습니다. 마우스 올려서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푸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팝업의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ID 팝업 ID 팝업입니다. 화면 전체를 차지한다라고 했고요. 컴포지션 픽스드 얘가 화면 전체를 차지하게 레프트 0, 라이트 0, 탑 0, 바텀 0 해서 해주고 요게 기본적으로 화면에 안 보이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난 해서 화면에 안 보이고 얘가 그 누구보다도 위에 있을 수 있도록 Z 인덱스를 추가합니다. 자, 요거 안에 컨텐츠 ID 팝업 안에 클래스명 팝업의 컨텐트 선택하고 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가운데 놓을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하고 너비 400 정도 할게요. 패딩을 위해서 내부의 공간을 상, 좌우, 하 해서 추가를 해주시고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레디우스를 추가해서 가장자리 좀 다듬겠습니다. 레디우스 위치는 얘가 지금 가운데 정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얼마큼 떠져 있다라고 할게요. left 탑 위치에 있게 하고 떠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박스 섀도우를 추가하겠습니다.
사방으로 3픽셀 정도의 블럭 값으로 검은색에 50% 정도 할게요. 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얘 안에 닫기 버튼의 스타일도 잡겠습니다. 자, 팝업을 기준으로 앱솔루트로 우측 하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패딩을 조금 추가해서 공간 좀 만들게요. 손가락 모양이 나오게 할게요. 컸어.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아까 디스플레이 9돼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 잠깐 주석 처리해서 보면 화면과 같이 잘 나오고 있어요. 다시 살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요 링크를 클릭했을 때 팝업이 나타나게끔 하는 게 지시사항이니까요. 보도록 합시다. 스크립트 가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변수를 잡겠습니다. 저 노티스에서 첫 번째 거 선택하는 거예요. id 노티스에서 li의 첫 번째 거 선택을 하시고 걔를 클릭했을 때 우리는 팝업에다가 클래스명을 추가할 거니까 팝업에 클래스명을 추가해서 보이도록 하겠답니다. 그러면 CSS에 가서 앞서 id 팝업에 액티브가 있으면 그러면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해라 라고 디플해서 넣을게요. 다시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id 팝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닫기 버튼도 팝업에 close btn 좀 전에 팝업에서 close 선택하시면 되겠죠. 클래스명 close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클릭했을 때 팝업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팝업에다가 클래스명 추가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팝업에 클래스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할 일. 이거 링크예요. 링크의 기본 속성을 막기 위해서 prevent default 써주시고요. 팝업에다가 add class 해서 active를 추가해서 보이도록 하겠답니다. 그리고 여기 close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추가했던 걸 제거하시면 돼요. remove class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면 잘 열리고 닫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 좀 볼게요. 자, 그래서 메뉴 부분 완성하고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고요. 자동 슬라이드 작동하고 있고 탭, 그 다음에 첫 번째 클릭했을 때 팝업까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 유형 3을 완성하겠습니다.